100엔인데 이런 티켓까지 있다니.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거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현재 Oh My Eyes가 아니라 도쿄의 오메역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 미타케산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오메는 도쿄라고 해도 도심에서 서쪽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초와 레트로의 마을로도 유명한 장소답게 역에서도 이렇게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메. 여기 역도 그렇지만 오메에는 옛날 영화 포스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가운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말하는 게 늦었지만 오늘 오메에 방문한 건 바로 오메 철도공원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마음 같아선 바로 철도공원으로 가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직 점심을 먹지 않아서 여기 역 앞에 모스버거에서 먼저 배를 채워야겠습니다. 메뉴가 너무 많아서 결정장애가 오는데 그냥 무난하게 테리야키 버거를 시켜보겠습니다. 모스버거는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지만 여기선 모스버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근처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상하게 모스버거에서는 멜론 소다를 시키게 되네요. 드디어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고파서 패티도 2장으로 시키고 케첩도 받았는데 유리 접시에 주니까 멋진데요? 배부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직원분들도 정말 친절하고 가게 앞 화단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배도 채웠으니까 철도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을 나와서 왼쪽 골목으로 쭉 걷다 보면 이런 표지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화살표대로 왼쪽으로 가면 공원이 나오게 됩니다. 순간 폐건물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절찬 영업 중인 카페였습니다. 평점도 좋더라고요. 참고로 촬영한 날짜는 12월 14일로 도쿄도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철도공원은 여기 도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도 나오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공원을 가로지르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가로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만 말이죠. 계단을 다 올라오면 눈앞에 건물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저기가 철도공원입니다. 이름은 공원이지만 작은 철도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여기 철도공원의 입장료는 단돈 100엔입니다. 100엔인데 이런 티켓까지 있다니. 게다가 단체는 50엔이네요. 공원에 전시된 차량을 보기 전에 먼저 건물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반겨준 건 JR의 차량 사진과 유명인들의 사인이었는데요. 철도를 좋아하는 유튜버인 스즈카와 아야코는 그렇다 쳐도 미즈키 나나의 사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은 거였구나. 그리고 당연하지만 오메역 근처의 공원답게 입구에는 옛날 추호선 열차 사진과 오메선의 소요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건물 1층에는 열차의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철도박물관의 레벨은 아니지만 크고 멋진 디오라마였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왼쪽에 보이는 핸들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공짜가 아니고 100엔을 넣어야 한다는 거. 입장료가 100엔이라서 그런지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오락실에서는 100원처럼 사용하는데 여담이지만 JR 히가시니온 로고 앞에 홋카이도 신칸센이 있으니까 조금 위화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침 토호쿠 신칸센 열차도 지나가네요. 디오라마 외에는 이렇게 과거 특급 열차의 헤드마크랑 오음해선을 달린 열차들의 사진도 있었고 증기기관의 발명을 비롯한 증기기관차의 역사 등등 정말 많은 철도 전시가 있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1800년대에 이미 저런 열차들이 다니고 있었다니. 본고장 영국에서는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1층의 전시물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였지만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슬슬 바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공원이라는 이름답게 건물 바깥으로 나오면 실제 차량들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방금 소개한 미즈키 나나가 찍었던 증기기관차도 있고 실제 건널목 신호기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참고로 야마노테선의 하나 남은 건널목은 이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JR 히가시니온이 운영하는 곳답게 시계도 역시 여기서 보던 언제나의 시계였습니다. 이런 건 제가 타면 민폐겠죠? 감사하게도 증기기관차의 기관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증기기관차의 구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삽으로 석탄을 퍼서 보일러에 집어넣는 기관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밸브랑 압력계도 이렇게나 많다니 그냥 모든 게 신기하고 대단하게만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증기기관차는 1940년에 만들어져서 32년간 약 213만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지구 60바퀴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어서 철도공원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칸센 공원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산 위라서 그런지 내려가야 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오면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게 신칸센이 반겨줍니다. 신칸센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 열차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린 시절에도 이 신칸센 차량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원래는 차량 내부도 견학할 수 있는데 메로나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비친 단풍은 참 아름다웠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여기 온 거구나. 참고로 이 신칸센 차량은 1969년에 만들어져서 1985년에 철도공원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철도공원은 철도박물관에 비해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은퇴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차량도 있고 다양한 증기기관차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입니다. 특히 얼마 전 아키하바라의 마이테츠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8620형 증기기관차도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 8620형은 관광열차로도 아직 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에세이 기메데 칼날로 운행이 되었을 정도인데요. 저도 후쿠오카에 살 때 한번 타봤는데 이걸 보니까 다시 한번 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니까 총 670대나 만들어진 타이쇼 시대를 대표하는 기관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증기기관차의 바퀴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차량은 모두 일본에서 만든 차량이었지만 눈앞에 이 차량은 1905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돼서 그런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녹도 많이 쓸어있고 생김새도 확실히 일본의 차량과는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있다고? 이게 말로만 듣던 완목식 신호기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건물 2층의 전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게 왜 있어? 얼마 전 운행을 시작한 JR 큐슈의 36+3이잖아. 아, 큐슈도 가야 하는데. 아무튼 2층에 올라오면 오락실을 연상시키는 기계들이랑 진짜 전차로고가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1998년에 발매된 녀석입니다. 그리고 초선을 대표했던 오렌지 차량의 열차 사진과 일본 철도의 역사 등등 1층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는데요. 도쿄역의 공사 현장 사진도 놀라웠지만 이 철도공원이 50년도 넘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 건물이 1962년부터 있었던 거구나. 와, 진짜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찍은 거야? 대박이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깨알같이 열차 소개가 있어서 웃었습니다. 복습도 되고 좋은데요? 오늘은 오음의 철도공원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번이 첫 방문은 아니지만 처음 왔을 때보다 철도 지식이 늘어나서 그런지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직 저의 지식도 부족하고 채널 특성상 자세히는 다루지 못했지만 제로게 신칸센을 비롯한 증기기관차를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